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영국 유학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영국 노팅엄 대학교 약대 2학년으로 재학 중인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노팅엄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런던처럼 북적이지 않고 비교적 한적하고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노팅엄 대학교는 영구로 꽤나 잘 알려진 대학교고요. 교육 수준이 꽤 높기로 유명합니다. 캠퍼스가 엄청 커서 다양한 도서관들이 있고 또 특히 약학과 학생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곳인데 이부프로펜의 개발이 이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약학과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대학교입니다. 제가 노팅엄 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왜 약대를 가려고 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Drug Delivery System에 대한 수업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좀 더 깊게 약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전부터 약대에 대한 관심은 있었기 때문에 피트를 해보려고 했으나 곧 피트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저희 오빠가 유학생인데 저도 원래 그때는 유학을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반대로 저는 유학을 못 갔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저한테 유학의 길을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그렇게 유학원을 찾아갔고 EDM 유학원을 찾아갔고 EDM 유학원이 여러 약대 리스트를 쭈르륵 보여주셨어요. 나라 상관없이 호주도 보여주시고 영국도 보여주시고 여러 개를 보여주셨는데 왠진 모르겠는데 그때 엄마랑 딱 노팅엄 대학교에 꽂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학 순위도 한몫했지만 더 높은 대학 순위도 있었는데 노팅엄 대학교가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인터뷰 없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교도 있었으나 노팅엄 대학교에 꽂혀서 굳이 힘든 길을 선택했죠. 처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파운데이션 후기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느꼈던 점들인데요. 우선 저한테는 영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게 리스닝과 스피킹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었던 부분인데 IELTS 같은 경우도 리스닝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현지 와서는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고 좀 적잖은 충격을 받고 외국인 친구들과의 대화도 어려웠고 수업 중에 교수님의 말을 듣는 교수님이 아니지 어쨌든 선생님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저는 3텀으로 유학을 왔는데 3텀은 1텀부터 수업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Critical Thinking and 무슨 수업이 있어요. 약간 과학이랑 수학 본 수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세이를 쓰는 방법과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걸 배우는 수업인데 그때 선생님 수업이 30%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고 저는 스피킹은 당연히 힘들었고요. 저는 외국에 나가 살아본 적도 없고 수능 영어에만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뭐 딱히 놀라운 사실도 아니었고요. 리스닝은 좀 충격이었습니다. 바이올로지에서 AQA 커리큘럼의 특정 단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대학교의 일반 생물학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케미스트리에서는 유기화학 부분에 대한 수업이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냐? 리스닝 같은 경우는 BBC 러닝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고 초반에는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않고 홍콩 친구와 주로 다니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실수도 많았는데 그 친구와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듣기도 조금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또 생물학이나 화학처럼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혼자 따로 공부를 더 하려고 했고 또 영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3텀 중에 1텀은 영어에 익숙해지려고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무식한 방법이지만 라이팅에도 어쨌든 시험은 영어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좀 무식하게 교과서를 전부 다 필사를 했습니다. 저는 노트 2권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쓰는 과정이 그래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반 친구들이 다 같이 불안해했던 이유가 MMI 인터뷰에 유기화학 관련 질문이 나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다 가르쳐주지 않아서 애들끼리 많이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요청했더니 추가 보충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추가 수업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은 것도 한 방법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 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놀아도 됐지 않았나. 왜냐면 본과 들어와서부터는 훨씬 더 빡세지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 동안에는 너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죠. 저는 학비에서 3,000파운드를 장학금으로 절약할 수 있었는데 물론 등록금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뿌듯해하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럼 장학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볼 건데요. 제가 받은 장학금은 출석률 100%와 성적이 전체 학생 중에 탑5 안에 들어야 하고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학생들 중에서도 탑2 안에 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비 3,000파운드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석 같은 경우는 수업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위크인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출석률 100%를 달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한번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졸지에 등록금을 2번이나 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악착같이 수업을 좀 가려고 했고 필요 이상으로 공부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기간 동안에. 다음은 파운데이션 과정 후 본과 1학년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학년을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 1학년도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수업과 비교하면 당연히 훨씬 많은 내용을 다루지만 2학년을 들어와 보니 1학년도 많지 않았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1학년 1학기에는 펀 모듈로 기초를 다지고 2학기에는 DIG 모듈, 다이제스티브로 소화기에 대한 질병과 소화기에 대한 약을 다루고요. HLC 모듈, 휴먼 라이프 사이클로 각 나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질병, 물론 모든 질병을 다루진 않지만 특정 질병들을 다루고 그에 맞는 약들을 배웁니다. 이렇게 2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 1학년은 총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모듈은 커리큘럼이 다 비슷해요. 우선 클리니컬 앤 파머시 프랙티스, 실질적인 내용, 정말 약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약을 제공하는지, 약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프로페셔널 앤 리더십에서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리고 케미스트리, 파마수틱스, 바이올로지, 파마콜로지, 에드미 그리고 여러 워크숍과 실험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실습으로는 병원 실습이 있고 약국 실습이 있고 PLM이라고 4학년들이 진행하는 가상 약국이 있는데 4학년 선배들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들이 진행하는 약국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그런 실습이고 페이션트 카페는 30분 동안 실제 환자들과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인데요. 환자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인지 이런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환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실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널싱이 있는데 이건 저희 때는 취소가 돼서 강의로 대체됐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1학기는 리튼 이그잼으로 이루어졌었고 2학기는 이그셈시스 온라인 시험인데 단답형 서술형과 객관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1학기 펀 모듈이 리튼으로 평가가 되고요. 2학기 DIG HLC가 이그셈시스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오스키, 구술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떨리고 가장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MMI 인터뷰랑 비슷하게 스테이션 6개로 이루어지고 각 5분으로 제한 시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맞게 OTC 약을 제공해야 하고
아니면 약을 찾으러 온 환자가 아니라 그냥 조언만 들으려고 온 환자도 있어요. 그럼 환자의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전화가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떤 약을 줘야 되냐, 이 약을 주는 게 맞냐, 이런 상황도 있고, 그냥 처방전을 검토하고 맞는지 틀린지, 이 약 사이에 인터랙션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오스키에 대한 제가 1학년 때 쳤던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년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스키를 준비 중이신 1학년 분들이라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름 세미나, EDM 유학원 세미나에서 다뤘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유학을 준비 중이시거나 약학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나 이미 1학년 재학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